여러분, 혹시 전차 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장에서 전차 기동하는 소리만 들어도 땅이 울리는 그 압도적인 느낌 아실 겁니다. 그런데 훈련도 아니고 실전에서 아군을 향해 포신을 돌리고 달려오는 30톤짜리 강철 괴물과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내가 가진 무기는 고작 소총 한 자루와 수류탄, 그리고 급조한 화염병뿐이라면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대전차포를 쏴도 튕겨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맨몸으로 맞선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쟁사에는 그 상식을 깨부순 말 그대로 미친 용기를 보여준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믿고 생사를 함께하겠다고 나선 4명의 전우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25 전쟁 초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던 북한군을 춘천에서 멈춰 세운 전설, 심일소령과 4명의 대원들, 총 5명의 특공대가 보여준 기적같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시계를 1950년 6월 25일 새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한반도의 허리가 끊어지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기습 남침을 감행했죠. 당시 북한군의 작전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서쪽에서는 서울을 빠르게 점령하고 동쪽인 춘천을 돌파해서 그대로 수원 방면으로 내려와 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 섬멸하겠다는 이른바 거대한 포위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이 바로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춘천이 뚫리면 수도권 방어선 전체가 무너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죠. 당시 춘천을 방어하던 부대는 국군 제6사단 7연대였습니다. 그리고 춘천 북쪽 옥산포라는 곳에 7연대 대전차포 중대 2 소대장이었던 27살의 심일소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옥산포 일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북한군 제2군단 소속 자주포 부대가 굉음을 울리며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우리 국군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제대로 된 전차 한 대가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믿을 거라곤 57mm 대전차포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57mm 대전차포는 이미 2차 대전 때나 쓰던 구식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지프차나 트럭 같은 건 잡을 수 있었죠. 하지만 북한군이 앞세운 기갑 장비의 두꺼운 장갑을 뚫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심일소위의 소대원들은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포를 조준하고 발사했습니다. 발사, 쾅, 포구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간 포탄이 적의 선두 차량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맑고 경쾌한 도탄 소리, 새가 새를 때리고 그냥 튕겨나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소대원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오히려 화가 난 적의 자주포가 포신을 돌려 아군 진지를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순식간에 아군 대전차포 한 문이 박살나고 진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님, 안 됩니다. 포탄이 안 먹힙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 판이었으니까요. 30톤이 넘는 쇳덩어리가 궤도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데 우리가 가진 무기는 이쑤시개나 다름없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 심일소위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냉철한 관찰자였죠.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대신 다가오는 적의 차량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심일소령이 T-34 탱크를 때려잡았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날 춘천 옥산포에 가장 먼저 진입한 건 탱크가 아니라 소련제 Su-76 자주포였습니다. 생김새가 탱크랑 비슷하게 생겨서 당시 국군 장병들은 전부 탱크라고 불렀지만 엄연히 다른 무기입니다. 심일소위가 발견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T-34 탱크는 뚜껑이 완전히 덮여있는 밀폐형이지만 저 Su-76 자주포는 천장이 뻥 뚫려있는 오픈탑 구조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붕 없는 오픈카 같은 구조라는 거죠. 물론 앞과 옆은 장갑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에서 보면 승무원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형태였습니다. 심일 소위의 머릿속에 전구 불이 딱 켜졌습니다. 그래. 껍데기는 단단해서 못 뚫지만 저 뚫린 뚜껑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수류탄이나 화염병을 저 안으로 직접 집어넣으면 놈들을 잡을 수 있다. 이건 전술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성공하면 영웅이지만 실패하면 개죽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심일 소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춘천이 뚫리고 춘천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끝난다는 걸 장교로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흩어지려는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지만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봤지? 우리 대전차포는 저 괴물들한테 안 통한다. 지금 도망치면 우리는 산다. 하지만 조국은 망한다. 병사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소대장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나는 저놈들을 잡으러 갈 거다. 내가 직접 가서 저 구멍 안에 폭탄을 쑤셔 박을 거다. 나와 생사를 함께할 사람이 있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제안이었죠. 죽으러 가자는 말에 선뜻 나설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대장의 그 결의에 찬 눈빛, 그리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진심이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한 병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어서 또 한 명. 그렇게 총 4명의 대원이 소대장의 옆에 섰습니다. 심일 소위까지 포함해 총 5명의 결사대가 조직된 겁니다. 이들은 거창한 특수부대원도 아니었고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떨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들이 준비한 무기는 처절했습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빈병에 기름을 채워 만든 급조 화염병, 그리고 수류탄 몇 개, 이게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심일 소위와 4명의 대원은 도로변의 무성한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인내심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다시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적의 자주포 부대가 다시 진격을 시작한 겁니다. 수풀 속에 엎드린 대원들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궤도가 땅을 지시기는 소리, 엔진이 뿜어내는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50m, 30m, 10m. 거대한 쇳덩어리가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가는 듯한 압박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발각되어 벌집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선두 자주포가 그들의 매복 지점을 통과하려는 바로 그 순간. 지금이다. 공격. 심일 소위의 외침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와 동시에 5명의 사나이가 수풀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덮치는 맹수처럼 그들은 달리는 자주포의 측면으로 쇄도했습니다. 적의 보병들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일 소위와 대원들은 자주포의 궤도 위를 밟고 차체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눈여겨봐 둬던 그곳,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오픈탑 전투실 안을 향해 준비한 선물을 집어넣었습니다. 불붙인 화염병을 내리꽂고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정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엎드려 폭탄을 넣자마자 그들은 달리는 차체에서 몸을 날려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폭발음이 옥산포 계곡을 뒤흔들었습니다. 밀폐된 탱크였다면 안에서 터지고 말았겠지만 뚜껑이 열려있는 자주포였기에 시커먼 불기둥과 파편이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포탄까지 유폭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강철 괴물은 순식간에 불타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뒤에서 목격한 북한군 후속 부대는 혼비백산했습니다. 도망칠 줄 알았던 국군이 맨몸으로 뛰어올라 자기들의 최신 무기를 박살 내버렸으니까요. 저놈들 뭐냐? 국군에게 신무기가 있었나? 적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진격은 멈춰섰습니다. 이날 심일 소위와 4명의 대원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전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육사단 전체로, 아니 전군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들었어? 심일 소위가 화염병으로 자주포를 잡았대. 뭐? 맨손으로? 그럼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패배감에 젖어있던 국군 장병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탱크는 무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이후 육사단에서는 너도 나도 6탄 공격조를 만들겠다고 나섰고 북한군은 춘천 지역에서 꼼짝없이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결국 북한군 2군단은 춘천을 뚫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3일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3일 덕분에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심일 소위와 4명의 대원들이 도망쳤다면 아마 부산까지 밀리는 시간은 훨씬 빨라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심일 소위와 대원들의 무용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공로로 중위로 특진했고 가는 곳마다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공을 세웠으면 후방으로 빠져서 교육을 받거나 조금 편한 보직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하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 나 혼자 뒤에 있을 순 없다. 그는 영웅의 칭호를 뒤로하고 스스로 가장 위험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후 7사단 수색 중대장으로 자원했습니다. 수색 중대장.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야 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보직이죠. 그리고 운명의 날 1951년 1월 26일 강원도 영월의 험준한 산악지대. 그날도 심일소령 당시 대위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속해 있던 적들이 병사들보다 노리고 있었어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심일소령이 쓰러졌습니다. 적의 기습이었습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들을 독려하다가 28세의 짧지만 뜨거웠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교전이 치열해서 살아남은 대원들이 심일소령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후퇴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국립서울현 충원에 가보면 심일소령의 묘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안에는 그의 유해가 없습니다. 시신 없는 빈 무덤, 가묘인 것이죠.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의 몸은 아직도 차가운 강원도 산골 어딘가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그의 공을 기려 2관급 장교로는 최초로 태극무 공훈장을 수여했고 소령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 교정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매년 가장 우수한 전투 중대장에게는 그의 이름을 딴 심일상이 수여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헐리우드 영화 속 슈퍼히어로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망토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방탄조끼 하나 없이 낡은 군복에 화염병 하나 들고 30톤 괴물 앞으로 뛰어들었던 심일소령과 4명의 결사대원들. 이 5남자의 무모할 정도로 뜨거웠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시고 잠시나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차가운 땅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심일소령도 조금은 따뜻해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웅들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잊혀져선 안 될 더 처절하고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속 영웅들이었습니다. 충성.